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을 통해서 IT를 주제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유튜버 아토라고 합니다. 이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 있는데 곧 시작될 온라인 계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이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줌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부수적으로 유튜브 혹은 트위치를 이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는 유튜브나 트위치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제반 지식이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적으로 온라인에서 방송하는 쪽이 아닌 선생님들의 수업 진행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 서비스를 사용하든 유튜브, 트위치를 사용하든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웹캠과 이 마이크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웹캠은 PC와 연결하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PC겠죠. 여기서 만약 줌과 같이 화상회의 쪽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라면 PC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런 노트북이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트위치 등의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송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는 PC의 자원을 꽤 많이 소모하는 만큼 어느 정도 PC의 성능이 받쳐줘야지만 원활한 방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수업 중에 PC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구동시키지 않는다면 단순히 웹캠 화면과 또 선생님들의 목소리만 내보내는 정도는 그래도 큰 성능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줌을 통해서 방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C가 준비되었다는 가정하에 웹캠이 준비되셨다면 웹캠 끝에 있는 이 USB를 PC에 있는 USB 포트에 연결을 해 줍니다. 제가 준비한 마이크는 USB로 되어 있는 마이크인데 마이크 종류는 워낙 많죠. 어쨌든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마이크 종류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오디오 잭처럼 생긴 것도 있을 건데 그거는 PC 혹은 노트북에 있는 오디오 단자, 그 중에 마이크 단자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USB 방식이라면 USB 포트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채널에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선생님인데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미술 선생님이셔서 양손을 다 써야 하는데 마이크는 어떻게 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마이크는 다양한 마이크가 있겠지만 아마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시려면 헤드셋 형태의 이 마이크나 그러니까 머리에 혹은 귀에 이렇게 거는 마이크 있죠. 이런 마이크나 아니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핀 마이크, 제가 여기 옥푀에 달아놓은 핀 마이크 방식의 마이크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목소리 전달에 좀 더 유리하고 또 수업 진행하시는데 이 마이크 때문에 신경 쓰실 일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줌을 검색하시면 검색 결과에서 줌이 나올 겁니다. 그 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줌 페이지에서 아이디가 만약 있으시다면 로그인, 만약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무료 가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회원 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아이디로 연동해서 로그인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구글 아이디로 가입하셔도 되고 별도의 줌 아이디를 만드셔도 됩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방송을 시작하시려면 우측 상단에 있는 회의 호스팅을 그리고 미리 방송 시간과 제목 등을 설정하셔서 선생님들 기준으로 수업을 만드시려면 회의 예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의 예약을 누르게 되면요, 뭐 주제, 설명 등 여러 메뉴가 보이실 텐데 가상 수업 교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그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와 시작 시간을 설정해 주시고 진행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로 잡아 주시면 되겠죠. 아래로 회의 아이디라는 것이 보이실 텐데 이 회의 아이디가 수업 방송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의 참가를 누르면요, 이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그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회의라는 건 선생님들 기준에서는 수업이겠죠. 이 자동 생성을 누르시게 되면 수업 방이 만들어질 때마다 랜덤하게 아이디가 부여가 되는데 그러면 조금 학생들이 찾아서 들어오는데 번거로움이 있겠죠. 아무래도 개인 회의 아이디를 체크해 놓으시면 고정적으로 그 아이디만 부여가 되니까요. 이 화면상에서 나오는 회의 아이디를 한번 이렇게 학생들한테 알려주게 되면 이후부터는 해당 아이디를 입력해서 들어오면 되니까 뭐 수업 때마다 아이디를 계속 바뀐 아이디를 알려주는 수고는 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회의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걸 체크하시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회의 비밀번호를 체크하지 않으시면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 번호만 알면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랫부분에 있는 비디오 쪽인데요. 호스트와 참가자가 있는데 방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호스트입니다. 또 참여하는 학생들은 참가자가 되겠죠. 이 비디오 켜기를 호스트만 체크하면 선생님만 캠 화면을 띄우실 수가 있고요. 만약 참가자도 켜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참가자도 캠을 만약 사용하고 있다면 캠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생님만 화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거니까 비디오 부분에서 호스트만 켜기 하시고 참가자는 끄기로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 부분은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디오는 PC로 수업을 진행하실 테니까 컴퓨터 오디오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 그냥 모두로 이렇게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래쪽 회의 옵션에서는 호스트 전 참가 사용을 체크하시면 예약된 수업 시간 이전에도 미리 그 수업 방에 들어와서 대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체크가 빠져 있으면 예약된 수업 시간이 시작되어야만 학생들이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해 놓으시면 학생들이 미리 들어와서 대기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리고 대기실 사용인데 이건 호스트 전 참가 체크를 하셨으면 같이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로컬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회의 기록 부분인데요. 이걸 체크해 놓으시면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따로 화면상에서 기록을 체크하지 않으셔도 수업이 시작이 되면 수업 내용이 자동으로 PC에 동영상 파일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 선생님들께는 유용한 기능일 수가 있으니까 체크하시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수업이 예약이 됩니다. 이제 수업 시간과 입장을 위한 이 아이디만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줌에서의 방송 방법입니다. 좀 전에 예약해 놓은 방송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약된 방송 시간 전이라도 들어가서 카메라 세팅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디오 설정 창이 먼저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선생님들께서는 PC로 진행하실 테니까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처음 하실 때는 정확하게 세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아래에 있는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작은 창이 뜨면서 벨소리가 들리냐고 물어볼 겁니다. 이때 벨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리시면 예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약 들리지 않을 경우라면 PC에 있는 오디오 출력 장치 설정이 잘못된 걸 겁니다. 이때는 메뉴에 있는 스피커 그리고 뭐 장치명이 있을 거고요. 그 옆을 보시면 아래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현재 PC에 있는 다양한 오디오 장치들이 나올 겁니다. 그 목록 중에 벨소리가 들리는 장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목록에서 장치를 바꿔 보시고 벨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또 혹시라도 PC 오디오 음량이 작게 잡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디오 음량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 벨소리가 들려서 얘를 클릭하시면 마이크 설정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마이크가 인식이 되면 아래쪽 입력 레벨에 말할 때 그래프가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래프의 움직임이 없다면 마이크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말씀하시면 인식 후에 바로 출력해 주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안 들리면 마찬가지로 마이크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마이크의 장치명 그리고 우측에 마찬가지로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다른 입력 장치로 변경해 보시고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상적으로 내 목소리가 들리고 마이크 세팅이 잘 되었다면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화면에 캠에 찍힌 화면이 나오고 몇 가지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좌측 하단에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 쪽은 방송 전에 설정을 마쳤으니까요. 지금은 손대실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 옆 위로 화살표를 누르시면요. 몇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이 비디오 화면을 캡처하는 장치명이 있을 건데요.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웹캠 기기명이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웹캠을 2개 이상 사용하시는 선생님이라면 화면을 전환해야 할 때 이 장치를 전환시켜 주시면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몇 가지 메뉴가 뜨는데요. 다른 건 손대지 마시고요. 카메라 아래쪽에 이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율은 선생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화면 비율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D 활성화 버튼이 해제되어 있을 건데요. 조금이라도 고화질로 방송을 하시려면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캠 화면의 밝기나 색감 등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 웹캠마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건 웹캠 모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웹캠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웹캠의 설정 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도 웹캠 설정을 통해서 화면을 설정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 캠빨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하단 메뉴를 보면 참가자 관리와 채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참가자 관리를 클릭하시면 별도 창이 우측에 뜨는데 현재 방송을 시청하는,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이름이 거기에 뜰 겁니다. 이 선생님들은 꼭 필요한 창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활성화해 주시는 게 좋겠죠. 또 채팅창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별도의 채팅창 화면이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다든지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채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하단 우측에 일시 정지와 정지 버튼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건 현재 선생님이 방송 중인 화면을 녹화하게 되면 생기는 버튼입니다.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을 만들 때 자동 녹화 옵션을 설정했기 때문에 방송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만약 현재 녹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아이콘은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방송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남기는 게 꼭 필요하시다면 이 기록 버튼이 정상적으로 기록 중인지 아닌지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이렇게 하면 방송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띄워서 보여주고자 하실 때는 보통 PPT를 사용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용하는 PC에 미리 PPT 화면을 띄워 놓으시고요. 이 방송 화면 중앙 하단에 있는 화면 공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PC에 띄워져 있는 여러 가지 창들이 나올 건데요. 만약 선생님께서 띄워놓은 프로그램 창이 안 보인다면 여기 있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추가로 창이 더 나올 겁니다. 여기서 PPT를 선택하시고 공유를 누르시면 지금 화면처럼 학생들에게 PPT 화면이 공유되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편하신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 화면 공유를 끝내실 때는 상단에 화면 공유 중지 메뉴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화면 공유가 중지됩니다. 이 수업을 끝내실 때는 우측 하단에 회의 종료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나오는 메뉴 중 이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클릭해 주시면 선생님을 포함해 이 참가해 있던 학생들까지 모두 방송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 나가기를 클릭하시면 선생님만 나가시게 되고요. 그 방송방에 있던 학생들은 남아있게 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는 그 방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방송 파일은 따로 저장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셨을 경우 내 문서 안에 줌이라는 폴더가 생겼을 거고요. 그 안에 저장됩니다. 간단하게나마 줌을 통해 방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좀 더 많은 기능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수업하시는데 꼭 필요한 기능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청 연수에서 배우셨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 학생들을 위해 노고가 많은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